브랜던 부인의 남편은 비행장 기술자였으며 사랑하는 아들 클라욱이 5세가 되었을 때 임무 수행 중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부모가 멀리 살고 남편이 고아였던 젊은 여성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남편 브랜던 부인은 클라욱이 18세가 되었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클라욱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브랜던 부인은 그의 편지를 기다리며 평안함과 잠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각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곤 했고 매번 어머니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클라욱은 편지에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불안을 주로 썼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과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어머니를 위로하고 브랜던 부인은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여자가 혼자 하던 남자들의 일을 포함하여 모든 서류 작업을 남편과 함께 샀습니다. 여름에는 혼자서 잔디를 깎았고 겨울에는 이웃 벤담 부인이 계속해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눈을 치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브랜든 부인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여자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아침에 여자가 밤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삽을 가져갈 때, 아니 벤담 씨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에 익숙해지고 휴식을 취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랜던 부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웃은 수년 동안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그의 도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클라욱이 왔습니다. 집 브랜든 부인은 행복하게 울고 있었고 다 큰 아들을 충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축제 테이블을 차렸고 저녁 식사 후에 그녀는 아들을 위해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브랜든 부인은 오랫동안 그 옆에 서서 그가 자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이 성숙해진 사랑하는 아들과 다시 재회한 어머니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아들은 곧 어린 소년으로 남을 것이지만 그녀에게는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클라크는 대학에 진학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무렵에는 이미 은퇴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클라욱은 자신을 여자친구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랜던 부인은 오랫동안 어머니가 은퇴할 시간임을 암시해왔기 때문에 매우 기뻤습니다. 독신 생활 및 가족 생활을 위한 사람 찾기 클라욱의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왔을 때 브랜던 부인은 즉시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차렸고 패기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저녁 내내 브랜던 부인에게 멋진 매니큐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며느리가 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의 바른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패기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패기는 그날부터 브랜던 부인의 집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는 아들의 약혼자를 정말 좋아했지만 곧 그 소녀의 성격이 그녀의 외모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패기가 그녀에 대해 불평하고 그녀가 그녀를 괴롭히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들은 그의 약혼자를 믿고 어머니와 끊임없이 싸웠고 곧 클라욱과 패기는 결혼했고 결혼식 후 그들은 주말에만 브랜던 부인을 방문하는 임대 아파트로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삶은 브랜던 부인에게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긴장되어 5년이 지났고 어느 날 브랜든 부인의 집에 재난이 닥쳤고 클라크는 어머니에게 약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은 브랜든 부인에게 닥쳤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젊은 여성은 외아들을 잃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남편의 죽음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다. 두 사람 모두에게 진짜 악몽이었고 클라욱이 죽은 지 몇 달 후 패기는 브랜던 부인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 집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그 소녀는 그의 죽음 이후 그 집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그 순간부터 여기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의 나이든 여성의 삶에 며느리와의 다툼이 거의 매일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소한 일로 인해 가장 자주 시작자는 패기였습니다. 브랜던 부인은 남편의 죽음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었고 옷을 입기 시작했는지 보고 슬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녀가 패기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그녀의 며느리의 반응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평생 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죽었으니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과 함께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겁에 질린 브랜든 부인은 패기가 한 말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나이든 여자를 홀로 남겨두고 생각에 잠겼다. 브랜든 부인은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잊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너무 빨리 그녀는 그의 무덤에도 가본 적이 없었고 브랜던 부인은 여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들에게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했고 마침내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브랜던 부인은 패기의 것을 싫어했습니다. 행동이지만 그녀를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은 어느 늦은 저녁에 그녀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브랜든 부인, 집의 일부를 나에게 팔아요. 곧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호스피스로 이사할 수도 있고 살 곳이 따로 있어. 패기가 나이든 여자를 반항적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패기, 무슨 생각이세요? 여긴 우리 집인데 남편과 함께 가져왔는데 당신은 그걸 가져가고 싶어. 브랜든 부인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져가되 사려면 제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살 시간이 많고 당신의 하루는 끝났는데 왜 서로의 삶을 망치는가? 그래서 우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패기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브랜던 부인이 할 수 없는 간신히 숨길 수 있는 위협이 들렸습니다. 너무 쉽게 두려워서 그녀는 자신의 몫을 팔려고 하지 않았고 그 대화 후에 누구도 그녀에게 자신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브랜던 부인은 패기에게 정말 화를 냈고 더 이상 그녀를 집에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해 딸을 데려가도록 설득했지만 대화는 잘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전 시어머니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보낸 쪽이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이든 여성의 생활은 날마다 악화되어 어느 날 아침 브랜던 부인은 부엌으로 나갔다가 패기의 침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브랜던 부인은 소리를 지르며 낯선 사람을 거리로 밀어냈고 패기가 깨어났을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엄청난 스캔들. 내 남자를 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 겁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패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군요. 최선을 다해 곧 당신을 여기서 쫓아낼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브랜든 부인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 집이고 그 순간부터 다른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패기는 온 힘을 다해 전 시어머니를 집에서 꺼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집의 모든 일은 어느 날 밤 그 노부인이 심한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끝났습니다. 치료는 오래 지속되었지만 브랜든 부인은 처음으로 쉴 수 있었던 조용한 병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댄섬 씨는 종종 그녀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었고 어느 날 패기가 자신의 집 지분을 팔고 그녀의 부모와 함께 다른 도시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랜던 부인은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한 지붕 아래서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달 후 브랜던 부인은 병원에서 퇴원했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으로 가서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바뀌었음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브랜던은 벤치에 앉아 겨울이라고 외쳤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마침내 집에 접근했을 때 브랜던 부인은 이미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의 일부를 구입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나 여기 산다. 브랜든 부인이 흐느껴 울면서 자물쇠를 바꿨더니 집에 갈 수 없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바꾼 사람이야. 우리는 폐기 주식을 사서 그 사람 때문에 자물쇠를 바꿨다고 해서 판매 후에도 계속 집에서 물건을 꺼내서 우리가 이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젊은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나이든 여자를 집에 들여보냈고 브랜던 부인은 많은 물건이 자물쇠가 없어진 것 외에는 내부의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방은 고장이 났고 TV도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침대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이웃과의 생활은 패기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집안일을 돌보고 나이든 여성을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돌봐주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소니어는 훌륭한 요리사였고 음식도 잘 먹였습니다. 브랜던 부인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라이언엘은 힘든 집안일을 결코 그녀에게 맡기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브랜던 부인은 어느 날 그녀와 소니어가 함께 만두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 부부가 없는 삶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패기와 소니어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소니어에 따르면 패기는 그 당시에는 매우 달랐으며 최근에야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전화해서 집의 지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소니어와 라이어넬은 별도의 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브랜던 부인, 나도 처음에는 그녀를 좋아했고 패기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소니아는 부모 없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공유했고 브랜든 부인은 동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고 있었는데 라이오넬이 와서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앉았습니다. 브랜든 부인은 아주 오랫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일부를 거의 가족이 된 멋진 사람들에게 물려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공증인에게 모든 서류 작업을 했지만 소니어와 라이어넬에게는 브랜던 부인의 마지막 날과 그 이후까지 매우 우호적으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즐거운 놀라움이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우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브랜든 부인이 죽기 전에 주저하지 않고 브랜든 부인의 이름을 딴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배려와 비이기적인 사람들의 사랑에 둘러싸인 행복한 사람으로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